여러분들 다 항덕이실 테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야, 요즘은 비행기 조종할 때 조종사가 버튼 하나 누르면 오토파일럿이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설명들 다 빼고라도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오토파일럿이 지금까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륙입니다. 오토파일럿이 자동 착륙을 처음 한 게 1960년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동으로 이륙하는 건 안 됐어요. 조종사가 다 해야 됐던 거예요. 야, 왜 안 돼 이거? 이걸 외치고 자동 이륙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인은 자동 이륙입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 세계 3대 제트 민항기 제작사 중에 한 곳인 엠브라에르입니다. 저희 변비행에서 올해 초에 그 싱가포르 에어쇼 갔다 왔고, 그 소형 민항 여객기인 E2 소개해드렸었죠. E2에 자동 이륙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함버러 에어쇼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시스템 이름도 엠브라에르 인핸스드 테이크오프 시스템, E가 두 개니까 줄였으면 E2TS가 돼요. 엠브라에르에서 말하는 자동 이륙이 뭐냐?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면요, 맨 먼저 활주로에 비행기를 딱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엔진 레버, 그러니까 스로틀이죠, 이걸 밀어서 엔진 출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로테이션 스피드, VR이라고 부르는 요 속도를 넘어가는 순간 조종사가 조종관을 몸쪽으로 이렇게 쭉 당겨요. 그러면 비행기가 이렇게 둥실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뭐 일정 고도에서 상태 확인하고 하는 식으로 두어 단계가 더 있고, 통상은 400피트, 120m 높이를 통과하면 이륙 단계는 끝났다고 보고 상승, 그러니까 클라임 단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엠브라일은 바로 이런 일들을 오토파일럿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우리가 갖췄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자동 이륙을 하면 뭐가 좋으냐? 조종사가 일단은 편해지겠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니까 길게는 더 안 할게요. 그럼 그 다음엔 뭐가 좋으냐? 이륙 절차,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륙 타이밍이 굉장히 정확해지고 정교해집니다. 사람이 이륙하는 지금 이륙 절차는 조종사가 소리를 듣고 몸이 반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조종사 컨디션, 바람, 활주로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이륙하는 지점하고 속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자, 그런데 자동 이륙 장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편차가 거의 없다, 이런 장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냐? 활주로가 짧은 작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운용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스템을 장착한 E2라는 비행기는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320 시리즈보다도 더 작은 비행기고 조금 더 작은 공항에 취항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해서 그 엠브라에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이륙 시스템이 최적의 이륙 각도를 스스로 계산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연료도 아낄 수 있다. 아낀 연료만큼 항속거리도 크게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수동 이륙 대비 최대 한 650km, 한 350마일 정도 항속거리가 늘어난대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볼까요? 상승 자동, 수평비행 자동, 착륙도 지금은 자동으로 다 되죠. 조종사 이제 진짜 할 일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엠브라에르가 만든 이 시스템 이름을 한 번만 더 볼게요. 엠브라에르 인핸스드 테이크오프 시스템, 해석하면 엠브라에르의 향상된 이륙 시스템, 이렇게 됩니다. 오토매틱이라는 단어를 아직 이 시스템에 붙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인간 조종사의 컨트롤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륙 절차 중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향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옆으로 새지 않고 똑바로 달려나가도록 잡아줘야 되는데 요걸 조종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엔진 하나가 꺼지거나 하는 고장 상황이 발생할 때도 조종사가 바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륙 상황에서 고장 상황이 진짜 중요한데요. 이게 시뮬레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행의 꽃으로 착륙을 주로 꼽으실 테지만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륙 때가 훨씬 더 긴장된다고 하는 조종사가 많습니다. 왜냐? 자, 비행기가 착륙 때 고장이 났다 그러면 엔진 출력에도 여유가 있어서 다시 떠오르기도 좀 용이하고,
고도에도 여유가 있는 경우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이륙대는 엔진 힘의 90% 전후, 100% 다 쓸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륙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이륙을 포기 못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조종사들이 받는 시뮬레이터 훈련이나 테스트에서 보면 그래서 이륙 때 비상 상황 조치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엠브라이어도 비행기 만드는 회사니까 잘 알겠죠, 이런 거를. 그래서 이 자동 이륙 시스템이 조종관을 움직이지 않아도 작동되게 만들었음에도 조종관하고 엔진 레버에 손 항상 올려놓도록 하고 있고, 비상시에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곧바로 수동 조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특장점으로 홍보를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 조종, 자동 착륙 이런 것들은 요즘 최신형 자동차에 최고 등급 자율주행 기능처럼 다 알아서 해주지는 못해요. 비행기의 자동 조종 시스템은 속도, 고도, 경로, 조종사가 다 입력해놓은 대로 따라가는 기능 말고는 없어요. 앞에 구름이 있다, 난기류가 예상된다 한다고 요걸 피해가고 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직접 조종을 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확인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조종의 꽃이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착륙, 이 자동 착륙도 사실상 비행기 혼자만의 힘으로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공항에서 쏴주는 계기 접근, ILS라고 부르는 그 신호를 비행기가 받아야 자동 착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동 착륙도 등급이 다 나눠져 있는데요. 일정 고도까지 접근만 가능한 등급, 활주로에 닿는 순간부터 사람이 조종해야 되는 등급, 그리고 감속까지 다 해주는 등급, 이런 식으로 몇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를 조종사, 비행기, 공항 3개 중에 하나만 요 등급 만족을 못해도 자동 착륙을 못해요. 요 내용은 나중에 또 조만간 상세하게 얘기 같이 좀 해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조종사들이 자동 착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요걸 통과해서 등급 인증을 받아야만 자동 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비행기가 정말로 하나부터 10까지 비행 다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조종사를 뽑을 이유가 항공사 입장에선 하나도 없겠죠. 요즘 민항기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뜨거운 분야가 바로 이런 한 150명에서 200명 전후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협동체 기종, 요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엠브라이어가 이런 시스템을 갖춘 비행기를 내놓으면 협동체 시장에서 경쟁력이 분명히 좀 생기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활주로가 굉장히 짧은 울릉공항 건설하고 있고 지방공항 건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 이런 비행기를 보내는 항공사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협동체 비행기 시장이 지금은 보잉하고 에어버스만 거의 있어서 구경하는 맛도 좀 덜한 건 사실이잖아요. 공항에서 구경할 거리 또 하나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